1995년 ATV 작품 굴림천하는 황제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향한 옹정제, 윤진의 여러 얼굴을 꾸미지 않고 그려냈다는 점에서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그려내는 데 탁월한 신용문객잔의 이혜민 감독과 소생 감독의 작품이니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굴림천하의 서사로 생각해보자면 황제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무자비함도 필요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결과는 본인 자신에게 수천만 배로 더럽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결단력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왕의 필요 조건이면 틀림없겠습니다. 굴림천하에 대한 느낌은 한마디로 겨울의 차디찬 폭풍우입니다. 잔악한 주인공 윤진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그의 얼굴에서 어둠이 거치지 않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의 더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진의 편에 서야 했던 저의 고뇌. 강호기업전에 나왔던 정서추의 윤진을 생각했던 예측은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일 옹정제가 정서추 스타일이었다면 그는 다소 행복했을 테고, 강화 스타일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굴림천하의 전반부는 강희제의 통치 기간을 다룹니다. 이 시기는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황자들의 권모술수에 서사가 집중됩니다. 후반부는 강희가 사망한 이후 옹정제의 치세기간으로 여전히 옹정제가 자신의 황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게임을 전개합니다. 굴림천하의 등장인물은 너무나 많지만 윤진의 왕자님 시절과 황제 시절에 포인트를 두고 굴림천하를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굴림천하는 그의 사랑과 야망을 다룬 작품 아니겠습니까? 굴림천하의 시작 부분에서 강희제는 아들 9명을 이끌고 사냥을 나갑니다. 다른 황자들과 나란히 말했던 네 번째 황자 윤진은 굴림천하의 주인공입니다. 윤진만큼이나 다른 황자들도 서로 강희제에게 그들의 사냥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관역을 따라다니죠. 이 사냥터 장면에서부터 굴림천하는 강희에게 잘 보이고 싶은 황자들 사이에 힘 겨루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황자 개개인의 성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모두 이 사냥터 장면에 몰려 있습니다. 황태자 윤잉은 첫 장면부터 치사한 놈입니다. 그는 윤진이 잡은 사냥감을 휘딱 새벽하고, 강희는 이를 알면서도 황태자에게 치하를 합니다. 빡신 윤진은 강희에게 반기를 들지만 아무리 아들이라도 황제한테 뭘 어쩌겠습니까? 윤진은 열을 식히려고 사냥터의 들판을 달려가다 권룡의 모친이 될 여자 묘훈을 역사적으로 만나고 그녀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사냥꾼의 딸인 묘훈은 윤진이 착한 아들에서 악한 아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의 첫 발자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진이 황태자 윤잉의 계략에 빠져서 묘훈을 범하게 된 일로 강희제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희의 노여움은 윤진이 그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도록 합니다. 그는 묘훈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음을 알고 그 아기만을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강희는 뜻하지 않게 생긴 손주 때문에 또 한 번 버럭 화를 내고 아기를 궁에 남겨두고 윤진은 떠나야만 했죠. 윤진은 그 길로 승려가 된 태상왕 할아버지를 찾아 오태산으로 향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윤진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사망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황위를 윤진에게 물려주라는 편지를 남깁니다. 윤진은 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황궁으로 돌아가는데 할아버지의 제자인 두 승려 문각과 성음대사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윤진을 보필하게 됩니다. 황궁에 겨우 도착했으나 강희는 윤진을 황태자의 봉하기를 거부하고 할아버지의 편지를 윤진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립니다. 강희가 그 어떤 말로 핑계를 대더라도 미워하는 윤진에게 황희를 주기는 싫었던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윤진이 분노와 슬픔을 고스란히 참는 모습은 앞으로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예견합니다. 그를 아껴주던 양 어머니는 윤진이 황태자의 봉에 졌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윤진 역시 황태자가 되었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고 이제 윤진은 어떤 희생을 치르던지 간에 황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사건이 성깔은 좀 있어 보이지만 무난할 것 같은 윤진의 성향이 180도로 전환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윤진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키워가던 야심은 그가 묘훈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깃들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윤진은 훗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장군이 될 연객료를 만나죠. 연객료는 최고의 전략가를 꿈꾸며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으나 그의 출신 성분이 구려서 야심을 뒷받침해주지는 못합니다. 연객료의 능력을 알아본 윤진은 그를 친구로서 대하고 군인으로서 뻗어나갈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연히도 연객료는 황태자 윤잉 아래에서 일을 하지만 그의 재능을 시기한 황태자에게 경멸당하기 일쑤입니다. 연객료는 진정한 제왕감은 윤진이라고 굳게 믿고 윤진이 황위를 오르는데 최고의 동반자가 됩니다. 동시에 연객료는 윤진이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 인물이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연객료에 못지않게 윤진의 역할에 중요한 사람은 묘훈입니다. 윤진은 오로지 이 여자 묘훈만을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자신의 야망을 감춘 채 사랑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묘훈은 장차 걸륭제가 될 윤진의 아들을 출산했고 황궁에서 지내는데 그녀는 윤진이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을 대변하죠. 그러나 묘훈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은 윤진이 더욱더 잔인해질 수 있었던 요소 중의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윤진이 버린 것은 어쩌면 묘훈보다 더 지켜야만 했던 것들입니다. 묘훈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윤진의 사랑이 보답을 받을 것인지는 굴림천하 서사의 마지막 장면이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윤진은 사실 능력은 출중했지만 유유자적한 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왜 황제의 자리를 올려다보며 침을 흘리기 시작했을까요? 윤진은 야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 활화산 같은 사나이입니다. 강희는 그의 야망을 어렴풋이 감지하고는 있었는지 윤진을 대놓고 차별합니다. 윤진은 강희가 자신을 탐탁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왕으로 가기 위한 험난한 길을 준비하려고 그 야망을 숨기고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사의 초반만 해도 윤진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저 공적을 많이 쌓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사건건 강희는 윤진을 매몰차게 대하고 마침내 강희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불태운 사건은 윤진이 권력에 대한 야심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냄과 동시에 잔혹한 성품으로 변모하는 출발점이 되죠. 윤진은 황희를 쟁탈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인생을 건 도박을 시킵니다. 권모술수 뭐 이런 거 다 끼워 맞춰가면서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목표를 향해 갑니다. 황희 쟁탈이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신종 투기인 것 같습니다. 윤진은 주인공인데도 예외 없이 이 게임에 발목을 잡히죠. 이 많은 왕자님들의 권력 다툼은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아서 누가 뭘 낼지 연락 계산하다 보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괜히 어지럽게 잔대가리 굴리는 꼴인 거죠. 윤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쉽게 황태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굴림천하에서는 강희가 자의로 윤진에게 황희를 물려준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윤진도 낙동강 오리알이 될 팔자였습니다. 윤진 역시 황태자의 자리를 거저준다면 마다할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황태자 윤잉의 탈선들은 그에게도 기회포착의 순간이 됩니다. 황태자 윤잉은 강희제를 하야시킬 역모를 꾸미고 윤진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14제 윤정과 함께 이를 맡고 강희에게 황태자의 역모를 밝힙니다. 이 또라이 황태자 윤잉은 강희가 죽는 걸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서 역모를 꾸몄는데 40년이나 황태자의 자리에 있었으니 꽤나 지루했나 봅니다.
걔는 찰스 황태자를 보고 인내심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러나 강희제는 황태자 윤잉, 그놈이 쓰레기 같은 놈이며 자신을 전복시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황태자 지위만을 폐하고 그냥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역모 사건을 진압한 공적으로 윤지는 강희제의 사랑을 기대했으나 강희제는 그는 본체만체 하고 14제 윤정을 가장 총애하게 되죠. 이제 비어있는 황태자의 자리는 14제 윤정에게 갈 것인가? 가장 유력한 인물은 역시 14제였으나 조정의 막강한 대신이었던 렁고드는 윤잉을 다시 복권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략을 짭니다. 렁고드는 첫 번째 황자 윤씨가 황태자 윤잉에게 흑마술을 써서 미치게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쪼다 강희제는 황태자 윤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렁고드의 계략을 믿고 첫째 윤씨를 체포하죠. 첫째 윤씨는 동래북입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마지로 태어났지만 천한 어미 출신이라고 해서 태자에 등극하지도 못합니다. 그에게는 힘이 돼줄 외가가 없었기에 사건만 발생하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죠. 강희제는 윤진만큼이나 첫째 윤씨를 미워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윤진이 범인입니다. 그는 연객료와 짜고 윤잉을 미치게 하는 약을 쓴 건데 렁고드는 이를 전혀 몰랐지만 어쨌거나 윤잉의 황태자 복권에는 성공합니다. 강희는 예쁜 윤잉이 다시 황태자가 돼서 내심 흐뭇했죠. 윤잉은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났던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황태자들에게 자기의 소변을 한 잔씩 원샷하도록 강요합니다. 윤진 역시 이 한 잔을 거부하지 못했고 그는 이제 잔악함을 넘어 미쳐버린 악마가 됩니다. 이쯤 되면 저도 윤진이 어떤 악마이든 윤진의 편에 더 찰싹 붙게 됩니다. 윤진은 구문제독 렁고드가 계속해서 윤잉을 서포터하는 한 황태자의 자리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직감하고 렁고드의 딸인 설안을 범합니다. 그의 목적은 설안과의 혼인을 통해서 렁고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간기에는 커다란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설안이 14제 윤정이 사랑하는 여친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윤정의 감정까지 고려해줄 친절한 윤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윤진의 계획대로 설안은 그의 황자비가 되었기에 렁고드는 결국 윤진의 편에 섭니다. 렁고드, 그는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었던 음흉한 조정 중신이었었죠. 그의 얼굴은 남포동 왔다던데. 황태자 윤잉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차반으로 살다 결국 자택연금을 당합니다. 또다시 공석이 된 황태자의 자리. 강희제는 여전히 14제 윤정을 총애해서 그를 무원대장군에 임명하고 무원대장군의 의미는 이후 윤정이 황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천명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윤진의 분노는 극한의 계획으로 치닫습니다. 이 계획의 일부에는 절정의 고수 위공공을 대적할 무기 혈적자가 있었죠. 공교롭게도 묘흔의 아버지가 혈적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혈적자를 훔쳐내지만 이 과정에서 묘흔의 아버지는 의도치 않게 죽습니다. 묘흔이 이를 알게 된다면 윤진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강희제의 유언장에 황희를 이을 황자로 윤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윤진은 강희를 암살하고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기로 합니다. 강희는 윤진이 과거에 태성왕의 유서를 들고 온 것도 꼴보기 싫었고 황희를 탐내는 것도 짜증이 나서 유서를 태웠다고 합니다. 윤진은 자신의 손으로 부친을 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한 강희제의 유서에는 14제 윤정의 이름이 떡하니 써 있었죠. 렁고드는 윤정의 이름 위에 개치를 해서 황희 계승자를 윤진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영명하기로 소문난 강희제는 자신의 편애로 자식들을 원력의 암투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지만 비가 오던 바로 그날 저녁 끝끝내 최후가 더럽게 끝납니다. 그의 가장 총애하는 신하이며 친구였던 위공공도 묘흔의 아버지에게서 얻은 혈적자에 당해서 강희제와 함께 저승길로 갔습니다. 강희는 왜 지나칠 정도로 윤진을 못마땅해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지나치게 총명했던 윤진, 그러나 그 총명함을 감추고 늘 유유자적했던 윤진의 모습이 강희제는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황태자 윤익이 참으로 덜 떨어진 아들이라 그 화딱지가 총명한 윤진에게 향했던 것일까요? 그 총명함조차 윤익이 가졌어야 하는데 왜 네가 똘똘해하는 강희의 속내를 드러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윤익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진위를 막론하고 똥물은 윤진에게 튀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직업을 가진 강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실제 역사나 사학자들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림천하에서의 윤진, 그는 변혁지향적입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정적인 상태로 안정되기보다는 항상 진보하길 원하는 내면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런지 윤진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윤진이 감추려고 해도 흘러넘치는 그의 끼를 강희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강희가 윤진의 뛰어남을 질투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도 있었죠. 강희도 결국 막지 못한 이러한 에너지의 집중적인 표현이 강희 자신의 시혜로 나타납니다. 띨띨한 아들 예뻐하다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던 강희제는 붕어했습니다. 동시에 지붕 쳐다보는 닭신세가 되어버린 다른 황자님들은 윤진을 다시 몰아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윤진은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그들을 왕의 봉에서 입막음을 하는 계략을 씁니다. 너희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림천하가 방영된 1993년 당시에는 14제 윤정이 진정한 강희제의 후기자였으며 윤진이 탈취했다는 가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의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사로 떠도는 이야기일 뿐 진위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문서 보관소에 있던 강희제가 작성한 황희 계승 문서가 공개됩니다. 한자와 만주어 두 개의 언어로 작성된 이 공식 문서에는 정확하게 윤진, 옹정의 이름이 있더랍니다. 그간 잘 써먹었죠. 윤진은 옹정제에 즉위하고 이제 굴림천하는 다른 황자들과 신하들이 옹정의 통치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들이 시작됩니다. 14제 윤정 역시 13제 황제와 군대를 이끌고 다른 황자들과 함께 옹정에게 대항하며 윤각대사 역시 윤진을 배신하고 14제 윤정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천성이 착하고 윤진을 잘 따랐던 윤정은 그가 아버지 강희를 죽였다는 사실까지는 믿기지를 않아서 강희의 시신을 조사하려고 환궁하죠. 그는 결국 강희가 살해된 것을 알아내고 옹정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합니다. 옹정은 이 반란을 덮어버리고 14제 윤정을 제외한 황자들을 모두 방면합니다. 반면 렁고도는 14제 윤정을 돕는 설안의 편지를 발견하고 딸을 지키기 위해 윤진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렁고도는 살아남은 황자들과 함께 윤진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계획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윤진은 매번 관용을 베푸는 것이 베스트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황자들을 모조리 황천길로 보냅니다. 그리고 라이벌이며 황제의 본래 주인이던 14제 윤정을 두고 고민에 쌓이죠. 윤진도 윤정이 늘 자신에게 따뜻했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진에게 황위를 물려주도록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일한 형제라는 것도 잊지 않고 있죠. 그 와중에 윤진과 윤정의 생모인 덕비는 윤진을 몰아내고 윤정을 제위에 앉히려고 합니다. 덕비의 편애 덕분에 윤정은 미움털이 박혀버립니다. 정작 14제 윤정은 제위에는 관심이 없는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치국의 이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쪽수가 얼마 안 되던 먼 옛날 순치시대의 이야기고 이제는 덕만 가지고는 제왕의 그릇이 될 수 없겠죠. 불림천하에서는 잔인하지만 윤진이 훨씬 더 제왕의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는 분께서는 두 아들 중에서도 막내 윤정을 더 사랑했으니 윤진으로서는 더 열받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엄마 덕비마마는 자살을 해서 막내의 생명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살살 꼬드겨서 윤정을 살려냈어야만 합니다. 가뜩이나 편애한다고 방방 뜨고 있는데
윤정을 위해 자살을 하더니 아예 기름을 부어버린 격입니다. 그런데 윤진은 어머니의 유서를 읽고 또다시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윤진의 어머니 덕비께서는 유서에서조차 윤진을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4제 윤정을 살려달라는 판국에도 여전히 그녀는 윤정을 황제에 올리고 싶었던 것이죠. 엄마의 목숨을 바친 대가로 윤정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원래 아무 욕심도 없던 그는 드디어 후위를 도모할 공리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윤정의 복위 계략은 실패하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14제 윤정은 원래부터 황희에 욕심이 없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황희에 대한 미련이 생겨났는지 윤정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는 거룩하게 백성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도 아니며 원래 내 건데 하는 소유욕도 아닙니다. 단순히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원초적인 본능이 말초적인 본능을 일깨운 케이스죠. 윤정은 애인 설한이 윤진에게 당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내고 갑자기 보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윤정의 의지의 전체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추진력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윤정의 의지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미친놈처럼 들고 일어나도 부족할 판국에 너무 우아하고 점잖게 표출되는 의지가 윤정을 다시 한번 실패의 그늘로 몰고 갑니다. 윤진의 의지와 비교를 해본다면 왜 황희가 윤진에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진은 황희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윤정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윤진을 죽이려는 윤정과 그 배후 세력의 목표는 틀렸습니다. 죽은 자들 몇몇을 위해서 산 자의 대부분인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누가 황제이든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똥물이 튀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2차 반란의 실패로 희망을 잃은 14제 윤정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설한과 함께 독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굴림천하가 막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왕가가 암투의 근원지라고는 해도 윤진을 대적할 그 어떠한 싹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황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없애려고 했던 윤진은 뜻밖에도 가장 사랑하는 묘흔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묘흔이란 이 여자 윤진과의 사이에서 장차 걸륭 대제가 될 흥력을 낳고 권력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묘흔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언제 묘흔이 윤진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 감정을 확실히 표현한 바는 없지만 묘흔은 가짜 중 문각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각대사는 굴림천하에서 이상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오대산에서 수행 중이던 윤진의 할아버지 태상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띈 인물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참 수상쩍긴 했습니다. 그는 태상왕의 유지를 받들어 윤진이 황위에 오르도록 보필하지만 윤진의 잔혹한 성품을 보고서는 획 돌아섰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각대사와 묘흔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각대사는 묘흔에게 카운슬링을 하는 척하지만 대부분 윤진을 헐뜯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문각의 판단이 정확하기는 했죠. 그리고 문각대사와 묘흔은 아무리 봐도 연애 중입니다. 굴림천하 전체를 통해 묘흔이 등장하는 씬은 대부분 외딴 곳에서 문각대사와 둘만 달랑 있습니다. 이 등신 묘흔은 문각대사를 따라서 14제 윤정을 돕는 무리들과 한 배를 탑니다. 윤정과 마찬가지로 묘흔, 그녀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윤진에게 대적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혈육을 싸잡아 죽인 천고의 죄인이라는 명목하에 윤진에게 칼을 겨눕니다. 여기서 저는 슬펐습니다. 윤진에게 해코지 않은 그녀가 미웠죠. 윤진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가 미운 것이 아니어서 더 슬펐습니다. 윤진이 강화가 아니고 첫째 왕자나 둘째 왕자였던 다른 아저씨들이었다면 하나도 안 슬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진을 죽이려는 묘흔을 멈추게 한 것은 연객녀의 충성심입니다. 그러나 연객녀의 충성심은 묘흔을 향한 윤진의 미친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윤진은 묘훈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연객료에게 자결을 요구합니다. 그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죠. 충신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서야 윤진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윤진은 묘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이 사랑이 아니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연객료의 자신에 대한 우정과 충성은 바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윤진, 그와 같은 편일지라도 그들 사이의 매개체는 손익계산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윤진에 대한 모든 충성의 행위는 대가를 치르거나 대가를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연객료의 충성심조차 이를 극복하지는 못했죠. 윤진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소외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강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늘 받고 어머니에게서도 뒷전이었던 윤진. 권력을 쟁취하고 그 슬픔을 넘어섰지만 묘훈까지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탓일까? 화라산 같던 우리의 옹정제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무너져갑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의 곁에 있던 형제는 옹정을 도와 정사를 잘 돌보던 첫째 윤씨와 맨날 골골하여 오래 살 것 같지 않던 세 번째 형제였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죠. 권력으로도 행복할 수 없었던 윤진의 결말은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